네. 제가 공유를 하고 어제 부업가 미팅에서도 뵀었지만 네,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애터미를 알기 전에는 굿네이버스라는 국내 NGO 단체에서 미술치료사로 일을 했었고요. 애터미는 친정 언니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써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물건만 계속 쓰고 있었고, 이제 둘째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난 다음에 일 시작하게 됐는데, 그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래서 이제 미술치료 수업들이 하나 둘 취소되기 시작하더니 다 취소가 됐고, 수입이 제로가 됐을 때 애터미 제품들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들어오는 후원 수당이 두세 달에 한 번씩은 꾸준히 들어오는 걸 보면서 아, 이게 노동소득과 시스템 소득의 차이구나라는 거를 너무 분명하게 이제 몸소 느낀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더 알아보기 시작하다가 올해 1월부터는 완전히 미술치료 일은 접고 이제 애터미 일에만 전업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성공의 8단계 강의도 이제 8번 중에 7번째예요. 많이 왔고 이제 다음 주면 마지막인데 이거 강의를 준비하면 할수록 아, 내가 얻어가는 게 훨씬 더 많구나라는 생각을 매번 하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공의 8단계 중에 7번째인 상담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6가지, 그러니까 항상 시작하기 전에 한번 이렇게 상기해 보면 좋은 것 같아요. 첫 번째가 꿈과 목표 설정, 두 번째가 꿈결이죠. 결의 결단, 세 번째가 명단 작성, 그 다음 네 번째가 초대, 꿈결 명초, 그 다음 5번째가 사업 설명, 그리고 지난주였죠. 6번째가 후속 관리, 그리고 7번째가 상담. 네, 이거 저 외우시는 분들은 꿈결 명초, 사후 상복 이렇게 8개를 외우시잖아요. 그쵸? 이제 7번째 상담입니다. 제일 먼저는 항상 시작하지만 우리가 상담을 왜 해야 되는지가 제일 중요하죠. 그래야 할 수 있으니까. 왜 하는지 모르고 시작하면 제대로 할 수도 없고 또 지속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상담을 왜 해야 되는지를 한번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스폰서의 경험치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스폰서라 함은 나보다 먼저 이 애터미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을 우리가 스폰서라고 부르잖아요. 나보다 먼저 시작하셨기 때문에 나보다 훨씬 더 많은 경험치를 가지고 있고 또 노하우도 당연히 가지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과 상담을 함으로 인해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죠. 그 경험치를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상담을 해야만 하고요. 거기에 이어서 우리가 상담을 하면서 이제 소통이 되는 거잖아요. 이 올바른 소통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게 점점 팀워크로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대1로 하는 거는 상담이지만 사실 1대2가 되는 순간부터는 미팅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소통의 기본이 이제 상담이 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상담이 굳이 왜 필요해? 그냥 상담을 뭐하러 해? 그냥 원칙대로 각자 알아서 잘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 먼저 경험하신 스폰서님들의 그 노하우를 내 걸로 만들면서 그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이면서 가는 게 애터미 안에서는 가장 빠르게 정상까지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근데 이제 이 상담을 하지 않고 가겠다는 건 빠르게 갈 수 있는 일을 두고 굳이 나는 돌아 가겠다라는 것과 같죠. 나는 시간이 많아라고 하면 굳이 뭐 말릴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시간이 언제까지 있는지는 사실 아무도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또 애터미 일은 특히나 일을 끝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불러갈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상담이
멈추게 되면 한 번, 두 번 이제 안 하고 안 하다가 멈추게 되면 이제 소통도 어려워지고 당연히 팀워크도 불가능해지겠죠. 그런데 이 상담은요, 기본이 이건 것 같아요. 스폰서에 대한 신뢰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상담이라는 거는 내가 믿을 만한 사람한테 하는 거잖아요. 내가 생각했을 때 배울 것도 없고 별로 신뢰롭지도 않고 뭐 그런 사람한테 상담을 하는 사람은 잘 없잖아요. 그래서 상담의 가장 기본은 스폰서에 대한 신뢰다. 신뢰가 있어야 상담이 가능하고요. 저희가 또 이런 이야기도 많이들 하죠. 시시하하 정신이 필요하다. 상담할 때는 이제 시시하하가 뭐냐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라면 하라는 대로 라는 정신인데 이게 뭐 복종하라는 뜻은 아니고 내 경험치보다는 스폰서의 경험치를 더 믿고 따른다는 의미로 시시하하 정신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스폰서에 대한 신뢰가 가장 중요하고 그러니까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하려면 내 거를 먼저 비워내야 돼요. 아까 첫 번째 저기 왜 상담을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을 때 첫 번째가 스폰서의 경험치를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내가 담을 수 있는 그릇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담겨 있던 내가 가지고 있던 다른 곳에서 쌓았던 경험치들 그게 가득 차 있을 텐데 그거를 일단은 다 비워내야 스폰서의 것을 내 것으로 채워가면서 만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상담을 하기 전에는 또 신뢰도 필요하지만 내 것도 비워내야 채울 수 있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 상담이 바로 복제를 위한 첫걸음이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담을 하면서 스폰서의 경험치, 어떤 일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들을 배우고 계속 배우다 보면 그게 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내 파트너에게도 그대로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상담이 복제를 위한 첫 걸음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상담은 누구와 해야 될까요? 아까 스폰서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나보다 먼저 애터미 사업을 시작한 사람, 혹은 나한테 애터미를 전달해 준 사람, 나를 이곳으로 안내해 준 사람을 우리가 대부분 이제 스폰서라고 지칭을 하는데, 근데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스폰서라고 나보다 먼저 애터미 사업을 시작했다고 해서 모두가 내가 신뢰해도 되는 스폰서는 사실 아니에요. 우리 애터미 사업은 시스템 소득을 얻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시스템 안에 안착해 있지 않은 스폰서는 사실 무늬만 스폰서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믿고 따를 수 있는 스폰서라고는 할 수 없고 정말로 시스템에 탁 안착해서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그 플러그인이라고도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플러그 인 했다가 아웃 했다가 인 했다가 아웃 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스폰서 말고 진짜 시스템에 완전히 정착해 있는 스폰서와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중요한 건 이것도 있어요. 시스템에 안착해 있는 것 같지만 원칙대로 사업을 하지 않는 스폰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시스템에 빠지지 않고 참석을 하면서 회사에서 이야기하는 원칙대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거를 또 보셔야 돼요. 원칙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행하고 있는 스폰서인지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아요. 그거를 알려면 내가 원칙을 잘 알고 있어야겠죠. 나도.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나는 몰라 그냥 저 스폰서가 믿을 만한 것 같으니까 나는 그냥 저 스폰서 따라갈래 하면 망하는 길입니다. 내가 먼저 원칙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스폰서도 원칙을 제대로 알고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스폰서인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는 내가 애터미 사업에서 이야기하는 원칙을 알아야 되고 스폰서들도 이제 우리가 함께하는 사업 스폰서들도 시스템에 잘 정착하고 있는지 그리고 원칙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행하고 있는 스폰서인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를 더 하자면 나를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혹시 아닌지 그것도 생각해 보시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혹은 뭐 직급에 가기 위해서 본인이 성공하기 위해서 나한테 어떤 거를 좀 강요를 한다든지
은근슬쩍 뭔가를 좀 이야기한다든지 하는 그런 분들은 이제 회사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을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생각하는 스폰서라면 우리가 절대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없겠죠. 이것도 회사 원칙에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회장님이 늘 이야기하시잖아요. 사람은 수단이 될 수 없다. 그 자체가 목적이 돼야 된다. 그래서 파트너의 성공을 도와야지만 나까지도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 이 애터미 사업이기 때문에 나를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나 자체의 목적을 두고 있는 스폰서인지까지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담은 형제 라인과는 하지 않는 게 좋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 예시를 제가 들어봤더니 같은 스폰서 밑에 이제 좌우에 있는 사업자들을 우리가 형제 라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 좌측에 있는 파트너가 우측에 있는 파트너한테 사장님, 혹시 스폰서가 그쪽 라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런 식으로 약간 이간질 하듯이 그렇게 하는 상담. 나 이런 상황인데 혹시 이런 상황에서 그때는 나한테는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거기서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그거는 진짜 이간질 시키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형제 라인과는 상담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형제 라인에도 예외는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의 형제 라인 사장님들 여기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서도 김지은 사장님이 저한테 되게 가까운 형제 라인 사장님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 팀장님과도 상담을 자주 하지만 김지은 사장님과도 상담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팀장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팀장님이 김지은 사장님과 궁금한 거 있으면 많이 물어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믿고 상담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형제 라인이라도 예외는 있다. 스폰서가 인정한 파트너라면 상담해도 괜찮다. 그리고 그 형제 라인 파트너가 스폰서와 똑같은 소리를 하는 형제 라인이라면 괜찮다. 하지만 여기서도 주의해야 할 점은 그 상담 내용을 스폰서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아까 앞에서 상담을 하는 이유가 소통이었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내가 이제 스폰서가 인정한 파트너 사업자와 형제 라인이라도 상담은 하지만 그 상담 내용을 스폰서도 알고 있어야 소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라면 형제 라인에서도 상담은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상담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사업을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내 사업을 반대하는 가족이라든지 지인이라든지 그냥 주변에 애터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과의 상담은 하나만 하죠. 굉장히 부정 덩어리들이기 때문에 내가 상담을 하는 목적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담을 하는 건데 사업을 하지 않는 사람, 애터미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 사람과 상담을 한다는 건 답을 얻고 싶지 않다라는 것밖에는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업을 하지 않는 사람과는 상담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담은 이제 언제 해야 될까요? 상담은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이제 첫 번째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희가 꿈결 세 번째 명단 작성하는 게 있잖아요. 사실 뭐 꿈 설정하고 목표 설정하고 결의 결단하는 것까지는 사실 혼자 스스로 이제 자기의 상황에 따라서 자기의 꿈에 따라서 정할 수 있지만 명단을 작성할 때부터는 스폰서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명단을 작성할 때부터 상담을 하셔야 되고 그 명단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거나 연락하기 전에 이게 중요해요. 미리 미리 하는 게 좋아요. 사실 우리가 뭐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분명히 배우는 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스폰서와 상담을 한 다음에 만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길이거든요. 만에 하나 내가 좀 급해서 먼저 만나고 먼저 연락을 했다가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거를 해결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에너지가 걸릴 수 있고 혹시나 그 문제가 신뢰와 연관이 된 것이라면 신뢰를 다시 쌓는데 또 되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신뢰를 다시 쌓는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미리
스폰서와 상담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오늘 이 사람과 연락하려고 하는데 혹은 이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데 하면서 이제 스폰서한테 그 사람의 정보를 좀 이야기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지 그런 것들을 상담해서 가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좀 어느 정도 사업을 진행하면서부터는 언제쯤 직급을 도전하면 좋을지 그리고 명단에서 이제 사람들을 가입시켜 나가기 시작했을 때니까 그 명단이 이제 계보도가 됐겠죠. 계보도를 가지고 상담을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상담을 하고요. 사실은 이렇게 제가 언제 명단 작성할 때 사람 만나기 전에 직급을 도전하기 전에 상담을 하면 좋다고는 이야기했지만 가장 좋은 건 매일매일 상담하는 거예요. 일일 일상담을 하라고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담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거창해 뭔가 자리 잡고 격식 차리고 해야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 여기에 있는 우리 에이스센터 안에서 또 같이 사업을 진행하는 우리 팀 안에서는 우리가 이게 잠깐 만나서 상담하고 헤어질 사람들이 아니라 임페리얼까지 끝까지 같이 가실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일상 대화도 사실은 상담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스폰서와 신뢰를 좀 더 쌓아간다. 라는 그런 의미에서도 그냥 시시콜콜한 이야기라도 매일매일 연락을 하면서 상담을 하는 것이 좋고 그리고 미주알, 고주알 또 다 이야기하는 것이 또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가 많이 들었던 그 이야기 중에도 그 변국장님이 남국장님께도 매일매일 하나 뭐 정말 작은 것까지도 다 이야기하셨다고도 이야기를 하셨고 김지은 사장님도 그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게 상담인 줄도 모르고 그냥 다 이야기하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었어요. 그렇게 매일매일 상담을 해야지만 이제 소통이 더 잘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쩌다 한 번씩 하는 상담은 소통하는데 좀 힘이 더 많이 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계획이 사실 우리가 상담도 그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일한 게 없으면 일을 하지 않으면 상담할 것도 없다. 그래서 상담하지 않는 사람은 일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하긴 하지만 계획이 없어도 일한 것이 없어도 연락해라. 그래도 내가 한 게 없어도 상담해라. 라고 또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담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라고 봤을 때 우리가 상담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되게 많아요. 뭐 이제 카톡이나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도 할 수 있을 거고 전화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줌으로도 만날 수 있고 직접 만날 수도 있지만 가장 사실 좋은 거는 만나서 하는 건데 이게 그렇다고 저희 여기 팀은 되게 저희 에이스 팀이 지역이 좀 멀잖아요. 부천 있고 서울 계시고 여기 대구 있고 경산 있고 이러니까 매일 일일 일상담 하라고 하는데 저희가 매일 만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안 된다면 뭐 줌, 그게 아니면 전화, 그게 아니라면 또 상황이 안 된다면 메시지로라도 매일매일 이제 소통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할 때는 준비해야 할 것이 내 하루의 계획이 있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 연락하기 전에 미리 하라고 했으니까 내 계획을 보면서 상담을 하든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명단을 가지고 하든지 계보도를 가지고 하든지 어떤 상담할 거리를 가지고 물론 일상 대화를 아까 시시콜콜한 이야기나 일상 대화를 가지고도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기왕 할 거면 우리가 노하우를 경험치를 내 걸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루 계획 명단 계보도 같은 것을 들고 필기도구도 가지고 이제 적어놔야 되니까 우린 다 까먹잖아요. 한번 만나거나 전화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그래서 필기도구를 가지고 좀 기록을 하면서 상담을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상담을 하러 갈 때는 내가 미리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상담을 하러 가는 거는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물어보기 위해서 가는데 그 답을 미리 내려놓고 가는 거는 우리가 무슨 결제 사인을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떻게를 물어보러 가는 건데 나는 이렇게 할 생각인데 스폰서님 생각은 어떠세요? 하고 그렇게 묻는 게 아니죠. 통보하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결제 사인을 받으러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론은 미리 내리지 말아라. 그리고 이렇게 미리 결론을 내리고 가면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시시하하가 불가능하겠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하라고 했는데 내가 결론을 가지고 갔어요. 그러면 스폰서는 A로 하세요 했는데 나는 B라는 답을 가지고 갔단 말이죠. 그러면 왜 A로 해요? B가 더 좋은데? 이렇게 불평,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미리 결론 내리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스폰서의 자세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에 계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이제 모든 분들이 사실 앞으로 리더가 되실 분들이고 이미 파트너가 나오셔서 또 스폰서의 역할을 해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 첫 번째는 경청하는 자세로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면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 이런 스타일이구나,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게 약간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이야기할 때도 선입견을 가지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지 말고 최대한 들어주면서 이 사람이 지금 어떤 것 때문에 나한테 상담을 요청한 걸까 하고 좀 기다려주면서 여유 있게 경청하는 자세가 중요하고 그러면 이제 조급해할 필요가 없고 사실 스폰서님들을 보면 정말 신기하게도 여유가 있으세요. 나는 막 어떡해 이러면 괜찮아. 정말 여기 말 한마디로 되게 다 녹아내리는 경우가 좀 저는 많더라고요. 그래서 경청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그리고 스폰서라면 그 파트너가 상담을 요청해 왔을 때 제대로 된 방향이나 전략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런데 나도 사실은 같이 성장해 나가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어떤 방향이나 전략을 제시할 수 없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좀 이 부분은 내가 확실하지 않은데 어려운데 한다면 반드시 그 상황을 파트너한테 이야기하고요. 이 부분은 내가 확실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 상위 스폰서한테 한 번 더 확인해 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상위 스폰서님께 연락을 드려서 이제 답을 구해서 같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내가 잘 모른다고 해서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거든요. 감추지 마시고 이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셔서 그 부분을 문제를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찾아가는 걸 파트너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더 좋습니다. 그리고 스폰서는 파트너의 동기를 부여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칭찬도 훈련인 것 같아요. 최대한 이 파트너의 장점을 찾아내서 칭찬을 해드리고 이제 우리가 사람들마다 잘하는 게 있는 반면 좀 부족한 부분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부족한 부분만 지적해서 피드백을 드리기보다 좀 칭찬도 잘하는 것도 반드시 있으니까요. 지어내라는 게 아니라 분명히 있으니까 칭찬과 함께 피드백을 해드리는 것이 그 파트너에게는 확실한 동기부여가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절대 파트너가 어떤 상담을 할 때 불만에 쌓인 이야기들을 할 수 있죠. 당연히. 근데 그 부정적인 내용에는 절대 동조하지 않으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부정적인 부분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그거 지금 부정적인 발언입니다. 아니면 웃으면서라도 지금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그 마음은 공감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되게 속상하셨겠다. 그렇게 공감은 해주되 그 사람 왜 그랬을까 하면서 동조해주면 안 돼요. 속상했겠지만 아마도 그런 경우는 이래서일 거야 라고 그냥 마음만 좀 읽어주시고 긍정적으로 바꿔주는 것이 더 좋다. 그리고 스폰서들은 언제든지 누구라도 소통할 준비가 되어 있으면 더 좋겠죠. 파트너들이 연락이 왔을 때 그때 바로 받아주면 파트너들도 되게 저는 감사하더라고요. 바쁜 거 분명히 아는데도 연락을 했을 때 받아주시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이제 언제든지 누구라도 소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파트너분들이 아니 우리 스폰서는 왜 전화를 안 받는 거야? 이렇게 또 불평을 하시면 안 돼요. 스폰서도 사람이기 때문에 또 스폰서도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전화가 못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는 당연히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런데 대신 잠수는 타지 않는 것이 좋다. 연락 안 되면 너무 답답하잖아요. 여러분 다 겪어보셨죠? 그래서 그때 바로바로 전화는 못 받거나 메시지 답은 못 하더라도 후에라도 확인을 하면 거기에 대한 답은 반드시 준다라는 거. 그게 이제 소통을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스폰서의 자세까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이 상담을 생각하면서 준비하면서도 가장 많이 들었던 생각이 이 스폰서와 파트너의 관계가 굉장히 부모와 자녀의 관계와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림책에 또 한 장면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는 You Were the First라는 그 그림책의 한 장면인데요. 보시면 엄마 아빠의 손을 아기가 꽉 잡고 있잖아요. 이 아기들은 사실 태어나서 엄마 아빠를 굉장히 많이 신뢰하죠. 이걸 얘네들이 뭔가 알아서라기보다는 그냥 생존 본능이긴 하지만 이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나의 손을 꽉 잡은 아기를 보면 없던 책임감도 막 마구마구 생기잖아요. 아, 내가 얘를 어떻게든 지켜줄 거야 하면서. 그래서 이제 애기들이 처음에 태어나면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엄마 아빠가 해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누구는 아기들은 진짜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받는 것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어. 그래서 진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구나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시던데 이런 아기들도 처음에는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지만 자라면서 하나 둘씩 혼자 하기 시작하잖아요. 이제 이 애터미 사업도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그렇죠. 왜냐하면 이 분야에선 처음이니까. 그래서 그 하나둘 혼자 하기 시작하는 그 과정에서 엄마 아빠한테 끊임없이 물어보잖아요. 이거 뭐 내가 하기도 하고 이건 어떻게 해야 돼? 하고 물어보기도 끊임없이 물어보고 또 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아이들의 모든 것을 다 케어해 주다가 뭐 먹는 거, 싸는 거, 입는 거 다 케어해 주다가 아이가 자라면 그 성장에 맞춰서 사실은 하나 둘 할 수 있게 기회를 줘야 되잖아요. 이 기회를 주지 않으면 아이가 이제 몸은 자라지만 이 정신적으로는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성장에 맞춰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당연히 모든 부모들은 우리 아이가 잘 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수하더라도 당연히 왜냐면 잘 모르고 많이 안 해봤으니까 당연히 실수할 거라 생각하고 실수도 용납해 주죠. 그래서 이 애터미 안에서 누구나 처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에린이라고 뭐 뒤에 린이라는 이야기 많이들 들어보셨죠? 뭐 등산 초보자들한테 붙이는 용어인데 뭐 등산 초보자한테는 등린이, 캠핑 초보자한테는 캠린이, 뭐 테니스 초보자한테는 테린이, 볼링이 골프 초보자 그렇게 그러니까 그 테니스나 어떤 그런 분야에다가 어린이의 리니를 붙여서 이렇게 표시를 이런 명칭을 요즘 많이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애터미에 사업하러 오신 모든 처음 신규 사업자분들은 전부 다 에린이라고 또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팀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지만 이분들도 처음에는 다 에린이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에린이 분들보다는 할 줄 아는 게 더 많아진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성장하고 계신 사업자 분들이라는 거를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에린이다 라면 저는 충분히 다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아기들도 충분히 사랑받고 케어 받아본 아이들이 또 신뢰를 받아본 아이들이 더 잘 자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더 나눠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애터미 사업을 하는 이 팀 안에서도 궁금한 거 얼마든지 물어보시고 또 실수도 마음껏 해보시고 연습도 많이 해보시고 그 안에서 긍정적인 피드백도 충분히 받아보면서 누릴 수 있을 때 충분히 누리시고 지금 팀장님, 국장님은 에린이처럼 받고 싶어도 못 받으세요. 그래서 충분히 받으시고 어느 정도 또 내가 성장했을 때 그때 또 새로 들어오는 에린이들에게 내가 받았던 걸 또
더 기꺼이 나눠줄 수 있는 사업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상담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아, 내가 이 부분이 진짜 부족했구나라는 거를 좀 많이 느끼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강의가 여러분들 사업에도 꼭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오늘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석지영 사장님 역시 정말 강의가 날마다 성장하고 정말 아주 마음에 꼭 와닿는 그런 강의를 해주시는데 꼼꼼하면서도 체험을 통한 이야기 또 그런 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정말 이 상담은 우리 성공의 8단계 중에서 7번째에 있지만은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것이 상담인데 상담을 많이 할수록 나한테 도움이 된다는 거 모두 다 알고 계시죠? 또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상담을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들으시고 또 느낀 점을 서로 얘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어떤 분이 하실지 이름 말씀해 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네, 김지훈 사장님 말씀해 주세요. 네. 또 이 명강의에 제 이름이 언급이 되어가지고 내가 제일 먼저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석재영 사장님께서 해주신 이 상담이 어떤 분들은 진짜 어떤 성공자분들이 다 얘기하시기를 상담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특히 초보 경험이 없는 사업자분들에게는 이 상담이 정말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고 저는 상담을 잘하시는 분이 좀 겸손하신 분들이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그냥 진짜 답답한 마음에라도 그 스폰서님께 그냥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했던 것이 상담인지 몰랐을 정도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나마 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뭐 노하우를 받는다 그리고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다 다 맞는 말씀이고 그리고 저 중요한 거는 스폰서와 파트너의 관계를 이해를 했다면 그 신뢰 관계가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신뢰 쌓는 행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진짜 배울 게 없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이 스폰서라고 한다면 그래도 시스템에 안착되어 있다고 하면은 신뢰를 쌓기 위해서라도 상담을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형제 라인과는 상담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했지만 이거 정말 맞는 말인데 예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항상 석정 사장님이랑 뭐 이야기를 한다거나 그러면은 저도 스폰서님께 무슨 상황이 있다면 말씀을 따로 드려요. 그리고 석정 사장님께도 꼭 그렇게 말씀드려요. 제 생각이니까 이거는 제 생각이니까 스폰서님께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셔라 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정답이 없잖아요. 그리고 사실 스폰서가 연결이 되어 있는 분과 더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잘 알아도 석재영 사장님의 라인은 제가 완벽히 모르잖아요. 스폰서보다. 그렇기 때문에 끝에는 꼭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참고하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걸 되게 잘했던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모든 게 정답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아무리 경험이 많고 하더라도 물론 시행착오를 줄이겠지만 다 인간관계가 완벽히 똑같은 길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게 정답이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믿고 따라 주시면은 그러면은 어떠한 결과가 나와도 그냥 원망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스폰서의 마음을 안다면 원망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든 정답을 알려주고 싶은 게 스폰서 마음이고 엄마의 마음이잖아요. 이 아이가 정말 잘 컸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스폰서의 마음과 똑같기 때문에 잘 못 되라고 안내하는 스폰서는 단 한 분도 안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용한다거나 그런 스폰서가 아닌 이상 그러면은
사실 그 결과가 어찌 됐든 안내한 대로 따라 했다 하면은 그냥 그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냥 별 소득이 없을 수도 있고 뭐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그 결과에 따라서 원망하지 말고 그냥 감사로 이렇게 안내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로 그냥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 결과에 따라서 그러자고 그 말씀을 꼭 해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스폰서의 자세에서 저도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스폰서도 결국에는 성장하는 사업자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같이 성장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인내하면서 같이 가야 되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절대로 뭐 교만하다거나 그럴 수는 없겠죠. 그리고 칭찬, 그러니까는 못하는 부분을 집어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더 열심히 해야지라고 되지가 않잖아요. 저 같아도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은데 어떻게든 장점을 찾아서 그 장점을 더 복돋아 준다면 분명히 동기부여가 돼서 잘 하실 것 같고 다들 저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가 서로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모여서 시너지가 나듯이 다른 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또 감사하겠구나 그리고 더 잘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이거 올라오면 또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우리 그동안 정말 그 김지은 사장님 늘 이렇게 상담을 잘 하시는데 처음보다는 굉장히 그 상담 시간 이야기하는 거 굉장히 길어졌거든요. 그래서 시시콜콜 또 미주알 고주알 얘기를 잘 하시는데 잘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분 또 말씀해 주실 분 있으면 하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네, 주경 사장님 말씀해 주세요. 부천에서 사업하고 있는 주경옥입니다. 저는 지금 상담에 대해서 강의를 너무 잘 들었는데요. 좀 감탄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스폰서가 하는 것을 믿고 듣는 거.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근데 예전에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애기들이요. 엄마 아빠가 키울 때 우리 이런 거 잘하잖아요. 애기들 이렇게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뚜뚜뚜뚜 이렇게 세우는 거 있잖아요. 아직 잘 쓰지도 못하는 아이를 세워놓고 막 세우는 놀이를 해요. 또 그러다가 또 어느 쪽에는 아빠가 또 휙 집어 던지죠. 휙 집어 던지고 받아요. 근데 그 위에 올라가서 던져진 아이는 절대 땅에 떨어질 걸 걱정을 안 해. 100% 믿는 거예요. 100%. 100% 누군가가 잡아줄 것이다. 아빠, 엄마가 잡아줄 것이다. 나는 땅이다. 이런 걱정이 전혀 없기 때문에 공중으로 휙 올려도 사실은 가만히 있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 올려봐요. 올라가는 순간에 안 잡으면 어떻게 하고 오만 가지 생각을 하면서 막 쫄아가지고 올릴 때 안 올라가려고 잡겠죠. 100% 믿는다는 건데 이제 스폰서가 대부분 그런 마음을 알 것 같아요. 나의 스폰서가 어떤 마음이었나? 제가 요즘 들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하고 성향이 비슷한 파트너가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시스템에 안착하기가 오랜 시간이 걸렸고 이렇게 미팅에 나와서 또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제품 쓰는 것도 오랜 시간이 걸렸고 거절도 300년 세월을 거절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나온 것처럼 즉흥적이고 계획적이지 못하고 이렇게 기분대로 움직이고 이런 성향의 파트너가 나하고 거의 비슷하다. 이런 성향의 파트너가 나오니까 나의 그 예전 모습들이 주먹백처럼 아이고 아버지 쫙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랬겠구나. 파트너의 마음이 스폰서의 마음이 이랬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 파트너의 생각이 읽어져요. 그 파트너의 생각. 왜냐하면 제가 그랬었기 때문에. 그 파트너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구나.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이게 안착하는 거를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그 부분이 이것 때문에 그렇겠구나 하는 이런 것들이 다 읽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뭐 전화가 와서 얘기를 쫙 하는데 제가 예전에 우리 스폰서님한테 한 얘기랑 거의 흡사합니다. 똑같은 얘기. 아이고 참나.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보면서 그렇지만 스폰서는 알아요. 왜냐하면 경험이 있고 또 정말 부모의 마음으로 또 이렇게 선배의 마음으로 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읽어지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 사고 치고 들어오면 우리가 모를 것 같잖아요, 엄마가. 근데 어떻게 알고 다 아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해가 안 갔었는데 부모가 되는 즉시 알잖아요. 그것처럼 스폰서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도 요즘 그걸 느끼고 있거든요. 우리 100% 믿기. 스폰서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 파트너를 나쁜 길로 인도하고 싶은 스폰서는 진짜 한 명도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좋은 길, 나 같은 과오를 범하지 않고 조금 더 속도를 내서 빠른 길로 좀 고생 안 하고 이런 길로 인도하고 싶은데 파트너들은 그게 이제 100% 믿어지지가 않고 처음에는 어렵죠. 그런 것들이 제가 요새 경험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제가 귀에 쏙 들어왔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체험담을 얘기해 주셨는데 정말 우리가 아기를 낳고 자식을 키워봐야 그 부모의 마음을 알듯이 내가 스폰서가 돼봐야 내 스폰서의 마음을 잘 알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분 말씀해 주실 분 누구세요? 네, 남혜진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네, 오늘 석지영 사장님 말씀 중에 상담이 복제의 첫 번째 단계라는 말 진짜 많이 와닿았어요. 상담이 있어야지 복제를 할 수 있고 내가 또 파트너를 상담할 줄 알아야지 파트너를 복제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원칙이 뭔지를 알고 계셔야지 스폰서가 원칙대로 나를 잘 안내하고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또 내가 원칙을 알고 있어야 내 파트너에게 원칙대로 잘 상담을 해줘서 복제를 잘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중국 분하고 아침에 미팅을 했는데요. 그분은 한국에 있을 때 한 4년 정도 애터미 사업을 했던 분인데 중국이 오픈되고 나서 중국 시장하고 한국 시장하고 좀 다른 점이 있다 보니까 예전에 우리 이명화 사장님이나 이명화 팀장님이나 정현 팀장님 기억하실 거예요. 이제 말레이시아도 처음 오픈될 때 한국보다 단계가 하나 더 있었잖아요. 그 단계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하물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이 꼭 있어야 되다 보니까 사업을 하려면 진짜 소비자 먼저 컨택을 하고 진짜 애터미의 원칙대로 소비자 먼저 만들고 그다음에 차곡차곡 신뢰 쌓고 제품을 신뢰하게 만들고 그런 다음에 사업에 관심을 갖게끔 만든 다음에 결단을 해야지만 완전히 결단한 사람만이 사업자 등록증을 만들고 사업자로 전환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업자 등록증을 만드는 일이 중국에서는 한국보다 좀 더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요. 근데 그게 조금 불편하긴 해요. 한국에 비해서 좀 불편하긴 한데 애터미 전체적인 원칙에는 달라지진 않거든요. 오히려 중국 시장은 오히려 이렇게 차근차근 이 단계별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더 결단된 사람이 오고 더 애터미 사업 자체를 박강규 회장님이 만드신 그 원칙대로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구조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제 중국 애터미 그 시스템을 알아보니까. 그래서 그분이 중국 시장은 한국 시장하고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길래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다를 거 한 개도 없다. 그냥 프로그램만 다를 뿐이고 거기 그냥 조금 들어오는 방법이 다를 뿐이지 전체적인 마케팅 플랜이나 원칙이나 이런 게 전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 시장 안에서 더 원칙대로 잘 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4년 동안 애터미 사업을 할 때 이미 탈퇴가 됐어요. 중국 시장이 한국 시장과 좀 프로그램적으로 다른 문제 때문에 이미 포기를 해서 1년 전에 탈퇴가 됐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설명을 하니까 이분이 한국에 4년 동안 그 애터미 사업을 할 때 다단계처럼 하는 그룹에 있었던 거예요. 굉장히 큰 그룹인데 다단계처럼 하는 그룹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사업자 위주로 막 우후죽순 가입시키고 막 포인트만 맞춰가지고 직급만 가고 그런 사업을 배워왔던 거죠. 그래서 다르다라고 얘기한 게 제가 다르다고 얘기한 거랑 그분이 다르다고 얘기한 거랑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똑같다. 어차피 이런 단계별로 하면 된다라고 했더니 한국은 그런 단계로 안 한다는 거죠. 한국 애터미와 중국 애터미의 다른 점은 한국은 배팅처럼 할 수 있고 중국은 배팅처럼 할 수 없다. 그게 다르다는 거였더라고요. 오늘 석지영 사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그분이 원칙을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칙을 잘못 알고 있는 스폰서한테 배웠고 원칙을 또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전체가 그게 한국 애텀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원칙을 박한길 회장님이 강조하신 그 원칙 전통적인 애터미의 방식대로 잘 상담을 하고 잘 복제를 해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어저께도 많이 했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게 애텀이라고 생각한다고? 이렇게 정말 깜짝 놀랐는데 오늘 다시 한번 석지영 사장님이 원칙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내 스폰서가 나를 잘 안내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나도 원칙대로 잘 파트너를 안내하고 복제할 수 있다는 말에 정말 많이 공감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칙이 아닌 것을 복제하게 되면 상당한 괴리가 있죠. 그래서 정말 스폰서가 원칙 중심으로 하고 있는지 또 내가 원칙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그래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지 안 가는지도 내가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지금 중국 사람 예를 들었지만 그 사람이 정말 본인도 원칙을 몰랐기 때문에 거기에서 4년이라는 세월을 허송 세월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 국장님 말씀이 많이 공감이 갑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또 말씀해 주실 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네, 서상진 하겠습니다. 네, 수상윤 사장님 말씀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베커 임페리얼 마스터, 셀즈 마스터 서상진입니다. 네, 저는 전직이 프루덴셜 상품보험 설계사였고요. 지금은 이제 애터미를 전업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대학교 동기들로부터 애터미가 아닌 다른 네트워크를 소개받은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기가 돼서 운명처럼 애터미를 알게 되었고요. 정직한 회사라는 판단을 내리고 지금은 애터미에서 많은 꿈들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현재 오토 판매사를 목표로 우리 같이 하고자 하는 파트너 사장님들과 함께 재심합력으로 도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석지영 사장님 성공의 8단계 중에서 상담 강의, 제가 들어본 그 성공의 8단계 상담 강의 중에서 완벽합니다. 예, 퍼펙트하고요. 몇 점을 줘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1000점입니다. 1000점. 예. 퍼펙트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너무너무 하나하나 뭐 빠뜨릴 거 없다는 생각이 들고, 석지영 사장님 말만 따라 석지영 사장님이 가장 많이 도움을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퍼펙트한 석지영 사장님의 모습을 좀 기대를 합니다. 예. 많은 부분들이 저에게 다가왔지만 원포인트 하나만 뽑아봐라. 그 중에서 하나만 뽑아봐라 라고 한다 그러면 저는 왜입니다. 왜 상담을 하는지, 석지영 사장님께서 왜 상담을 해야 되는지 이를 저는 스폰서의 경험치를 가져오기 위해서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를 뽑으라고 한다 그러면 저는 그걸 뽑겠습니다. 예. 저를 따라 전부 다 한번 해보실까요? 예, 두 주먹 한번 쥐어보세요. 이렇게 저처럼 전부 다 화면에다 두 주먹, 두 주먹을 쥐신 상태에서 뭐 하나 집어보세요. 뭐 아무거나도 앞에 있는 뭐 펜이나 이런 거 하나 집어보세요. 예,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뭐 하나 집을 수가 없죠. 뭐 하나 집으려고 하면 하나 패야 됩니다. 스폰서의 경험치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비워야 한다라는 말이 각인이 되었습니다. 내 마음을 비워야지만 스폰서의 경험치를 내가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마음이 저는 오늘 제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여사님 음소거 돼 있어요. 예. 서상윤 사장님이 이 강의에 대해서 제일 많이 감동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네네, 감사하고요. 그러면 바로 그 밑에 보이는 장우진 사장님이
서상진 사장님의 파트너시라고 그랬는데 오늘 목소리 한번 들려주시지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오늘 뭐 잘 배우고 있고요. 그 상담이라는 게 상당히 많은 내용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네요. 그래서 뭐 저는 지금 이제 배우기 시작하는 사람이니까 열심히 듣고 일단 생각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예, 뭐 별로 드릴 말씀이 없어서 이만 마칠게요.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 들려주셨습니다. 오늘 강의 중에서 에린이, 애터미에 대해서 이제 초보자에게 붙여주는 이름이 에린인데, 이제 소장님 사장님과 같이 합력하여서 같이 사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 옆에 또 오현수 사장님이 얼굴이 보이시는데, 오현수 사장님 네, 예. 말씀 네, 좀 예. 해주세요. 네. 예,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당진에서 사업하고 있는 오연수라고 합니다. 현재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연금성 소득으로 외턴비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석정 사장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래요. 이 사업은 저번에 이제 제가 초대한 거를 지금 말씀드리자면, 제 친구 하나를 초대해서 한 3번 정도 세미나에 데리고 갔는데,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미팅, 세미나 이런 데를 참석 않고 물건을 팔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하지 말아라. 무조건 미팅에 참석하고 세미나를 참석 않고 물건을 어떻게 파냐, 네가. 그래서 제가 이제 사업한다는 것을 제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사업을 안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석정 사장님이 얘기하신 CC화 정신, 이것은 이제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인데, 위에 스폰서들이 시키는 대로, 하라면 하라는 대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지금 저는, 그리고 이 사업을 절대 긍정적인 마인드로 해야지, 부정적인 마음, 그리고 이런 걸 가지면은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저는 그래요. 절대 자만하지 말자. 이게 조금 안다고 해가지고 사람이 교만하고 그러면 절대 안 되고요. 그리고 직급을 가는 것도 이제 도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직급에 도전했다가 사실 일주일에 사실 30만 PB도 못 맞추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 저는 상당히 좀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내 바로 위에 스폰서가 저거 하면은 그 위에 스폰서, 온라인 스폰서, 또 그 위에 스폰서들한테 항상 물어보고 항상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저희 사업이고요. 하여튼 재심 합력으로 무조건 해야 된다. 그리고 기본적인 것이 절대 긍정, 그리고 꾸준히만 하면은 분명히 이 사업은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무튼 스폰서들이 길을 잘못 든다면은 그 위에 온라인 스폰서한테 상담을 하고, 그래서 이거는 내 사업이기 때문에 내가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오연수 네. 사장님 정말 올바른 원칙을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는 각오를 말씀해 주셨는데 늘 그렇게 보여지십니다. 하여튼 바른 방향으로 또 상담도 잘 하면서 꼭 성공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이제 한 2분 정도만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실 분 누구신가요? 네, 임진구요. 예, 임진구 사장님 네, 말씀해 안녕하세요. 주세요. 경선의 조사관의 임진구입니다. 네, 오늘 석정 사장님 상담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셨는데, 제가 조금 틀리는 것 같네요. 상담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서, 네, 오늘 이 강의를 듣고 정말
상담을 이제는 잘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다시 한번 가지게 되었고요. 저는 오늘 이 상담에 대해서 다른 것보다도 경청하는 자세를 가져라. 네, 이건 경청은 어디서든지 다 필요하잖아요. 꼭 이 상담뿐만이 아니고 어느 곳에서든지 경청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경청하는 자세를 가지고 또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항상 그러니까는 뭐 파트너나 스폰서님께서 전화 오면 항상 전화를 받을 잠수는 절대 안 된다. 정말 내가 부득이한 경우에 전화를 못 받았으면 곧 내가 그 시기가 지났으면은 전화를 보고 전화가 왔다면은 바로 전화를 해서 전화를 하셨네요 하고 또 예의를 갖추는 그게 서로가 예의를 갖춰주는 스폰서와 파트너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마음을 가져봤고요. 또 어느 부모가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거와 똑같이 스폰서님은 그런 마음이십니다. 항상 잘 되기를 바라는 게 가족보다도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게 스폰서입니다. 어느 가정에서는 보면은 반대하는 부모들도 많이 있잖아요. 형제간들도 있고 저의 형제간들도 많지만은 잘 사용 안 합니다. 사용 안 하고 삐딱선 타고 내가 이 말하면 저 말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만 우리 스폰서님들은 하나같은 마음이잖아요. 한결같은 마음으로 잘 되기를 파트너가 잘 되기를 바라고 항상 바른 길로 가기를 바라고 혹시나 나쁜 길로 갈까 싶어서 이렇게 주시해가 보시고 혹시 나쁜 길로 갈라 하면 또 이렇게 다독여서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게 스폰서입니다. 그러니까는 믿고 따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임진구 사장님, 스폰서님은 바로 따님이신 우리 석지영 사장님이시니까, 네, 이제 나이는 어리지만 그래도 반드시 스폰서님은 또 다르거든요. 보는 관점이. 그렇기 때문에 상담을 또 더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한 분 마지막으로 또 말씀해 주실 분 있으신가요? 제가 하겠습니다. 네, 정현수 팀장님, 네. 오늘 석희영 사장님의 그 상담에 대한 강의를 들으면서 옛날에 우리가 그 청량리로 다니면서 국장님한테 배운 그런 생각이 새록새록 나더라고요. 그 배우면서 또 보면서 또 우리가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석정 사장님 같은 사람도 나왔고 또 김지은 사장님 같은 사람도 나왔고 그거를 이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팀장님 너무너무 부러워요. 그래서 왜 부럽냐 그랬더니 우측에는 석정 사장님이 있고 좌측에는 김지은 사장님이 있고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부럽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오늘 정말 강의를 들으면서 가슴이 뿌듯하면서 뭐라고 할까요? 그 가을 하늘을 보면은 왜 그 설레는 그런 마음으로 강의를 들었어요. 하나도 버릴 것이 없고 또 고칠 것이 없고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그런 강의를 들으면서 너무너무 뿌듯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는 이 애터미는 나만 잘하면 돼요. 스폰서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하면서 나만 잘하면 되는 사업이 애터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나를 통해서 복제가 되고 또 그런 행동을 보면서 파트너들이 그렇게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석정 사장님 정말 앞으로도 좋은 스폰서가 될 것이고 정말 훌륭한 사업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우리 석정 사장님한테 박수를 보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칭찬을 많이 해주셨는데 아무튼
그 중요한 거는 스폰서는 파트너가 반드시 잘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믿고 신뢰하는 관계에서 상담도 하면 그 상담도 잘 이루어지니까 아까 우리 서상진 사장님이 손에 쥔 거를 펴야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비워내야 그 스폰서가 하시는 말씀이 그대로 다 들어와서 나에게 양약이 되는 것처럼 그런다는 말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상담에 대해서 정말 좋은 강의를 들려주신 우리 강사 석지영 사장님에게 박수를 보내면서 오늘 마칩니다. 우리 사운드로 마치도록 잠깐 하겠습니다. 한마디만 짧게 또 네. 할 말이 있었는데 제가 까먹고 안 해가지고요. 네네. 지금 많은 분들이 다양한 부분에서 감동을 많이 받으셨는데 특히 설명을 가장 잘하셨던 부분이 바로 그 형제 라인과 상담에 대한 부분을 너무 잘 짚어주셨어요. 그게 크로스 라인 금지의 원칙이거든요. 사실 애터미든 어떤 네트워크이든 크로스 라인 금지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애터미에서는 크로스 라인 금지를 하는 이유가 서로 오해를 낳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은 아까 오연수 사장님께서 언급해 주신 도전에 대한 부분도 이제 스폰서가 어떤 사람한테는 도전을 하라 그러고 어떤 사람한테는 도전을 하지 말라 그래요. 그게 스폰서 눈에는 보이거든요. 이분은 도전이 필요한 분이고 왜냐하면 조금 제품 전달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너무 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도전을 함으로써 제품 전달을 좀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제품이 상대방의 마음을 오픈을 시키잖아요. 애터미는. 그래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너무 이제 약간 지름길로 가려고 너무 도전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을 보면 도전을 하려고 하시고 또 파트너들에게 도전을 시키시고 이런 분들을 보면은 스폰서는 그거를 이제 제어를 하죠. 왜냐하면 지금 제어를 딱 하면은 제자리로 딱 돌아올 수 있는데 너무 가버리면은 돌리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스폰서님은 이 사람한테는 이 말하고 저 사람한테는 저 말해요. 근데 이제 서로 얘기하다 보면은 나한테는 다른 말 했는데 나한테는 다른 말 했는데 이렇게 얘기가 돼서 오해를 낳거든요. 그리고 또 각자가 필요한 후원이 따로 있어요. 이분한테는 이 후원이 필요하고 저분한테는 저 후원이 필요한 분인데 서로 또 얘기하다 보면 후원받은 걸 얘기하다 보면은 왜 나는 안 해줘?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크로스 라인을 금지하라는 건데 이제 스폰서가 보면 알죠. 이분은 원칙대로 잘 하고 있고 이런 분들한테는 이런 분들끼리는 서로 후원이래 상담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석하영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스폰서가 허락한 사람끼리는 이제 상담을 할 수 있다. 네, 한 번 더 짚어드리고요. 그리고 만나서 서로 형제 라인이 아니라도 또 이제 스폰서 파트너끼리 이제 상담을 할 때 대원칙은 스폰서 흉 보시면 안 돼요. 네, 스폰서님의 여기 계신 모든 사람들이 흉 잡히면은 다 흉이 있어요. 네, 여기 계신 이명환 팀장님도 흉이 있고, 그죠? 정현 사장님도 흉이 있죠? 남해진 국장도 흉이 있죠? 김은선 사장님도 흉이 있죠? 흉 잡으려면은 한도 끝도 없고 그 흉들이 내가 남해진이 보는 흉하고 또 이명환 팀장님이 또 예를 들면 김지은 사장님을 봤을 때 부족한 부분, 남해진이 김지은 사장님 봤을 때 우리 김지은 사장님 부족한 부분은 없는데 예를 들은 거예요. 네, 남해진이 김지은 사장님 봤을 때 부족한 부분, 이명환 팀장님이 김지은 사장님 봤을 때 부족한 부분 이게 달라요. 같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다르기 때문에 또 흉을 보다 보면 이 부족한 부분이 모여서 막 눈덩이처럼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룹 내에서는 누구든지 흉을 보면 안 된다.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국장님 말씀 잘 참고하시고 우리는 흉 보지 말고 칭찬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네, 우리 사운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사운 준비! 야! 회사 사운 시작!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경외한다. 뜸에 크게 서며 뜸에 굳게 서며 겸손히 섬긴다. 아자. 수고 많으셨습니다.